다음으로는 일상을 혁신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야놀자 김종윤 대표님과 자플래닛 황희승 대표님, 오늘의 집 이승재 대표님을 모시고 종합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봐도 유튜브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실 모더레이터는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스타트업 전문 뉴미디어로서 스타트업 인터뷰, 실리콘밸리 인터뷰, 태용의 더 리얼 컨텐츠로 유명한 이호의 김태용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큰 박수와 관심 어린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다루는 콘텐츠 스타트업 2호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시사저널에서 이렇게 저를 모더레이터로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이게 딱 대표님들 명단을 보고 여기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네, 새 서비스 전부 다 저랑도 관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어떤 이제 자기 콘텐츠로 다뤄달라라고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여기 문제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때 많이 들어가 보고,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생 때 많이 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쓸 거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항공부터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야놀자 김종윤 대표님부터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야놀자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이 1,000명이 넘어갔죠. 네, 규모의 성장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조직의 생리가 변한 후 좀 초기 멤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야놀자의 직원 수는 총 1,600명이고요. 요 기준은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국내에 950분, 그다음에 해외에 650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총 7개국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해주신 이제 문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야놀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쓰시고 있는 여가 플랫폼,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숙박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레저나 혹은 교통 같은 것들을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시스템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행을 가고 있는데 다른 플랫폼이나 혹은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 가시다가 야놀자를 통해서 가시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전체 가치 사슬, 그러니까 이 산업에서 연결되는 이 고리들에 대한 솔루션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호텔들이나 혹은 다양한 레저 시설들이 쓰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160개국에 25,000개 정도의 호텔이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쓰는 것은 결국 업에 대한 본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더라도 솔루션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업을 이해하고 이 업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야놀자에 원래 계셨던 업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보다는 산업의 본질을 알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온라인상으로 사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온오프라인을 통합시키는 솔루션 사업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멤버분들이 오히려 더 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시는 걸로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거의 임직원분들 중에 한 40% 가까이가 해외네요. 어디 오피스가 제일? 인도 오피스가 가장 많은 분이 네. 계시고요. 간디의 고향인 수랏 일하시는 데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가 필리핀에 많이 계시고요. 네. 저희가 필리핀에서 이제 브랜드 호텔, 그다음에 야놀자 같은 이 부킹 플랫폼으로 3위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모르시지만 그거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저희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
산업과 수출의 역군이시네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황희승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댓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고 이제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에 좀 이전과는 좀 뭐 리뷰들이 달리는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분위기의 변화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실 수 있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좀 기업의 문화라든지 자플래닛 내부의 어떤 변화,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바라보는 전체적인 리뷰에 대한 변화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대처 상태에 따라서 기업들의 평점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회사들은 올라가고 어떤 회사들은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보니까 어떤 회사는 코로나 전에 그 평점대가 4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평점대가 2점대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스타트업 쪽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제 회사 고통을 겪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 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한 명도 우리 회사에서 내보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부담을 같이 지자. 우리 직원들 같이 해서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직원들은 사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회사의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 부담을 덜어야 돼, 같이 덜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질감이 사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대표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되게 잘 대처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다. 대신 우리는 최대한 뭐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반면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솔직하지 않고 우리 같이 짐을 짊어지자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실제 대처를 좀 힘들어서 좀 성적이 많이 내려가는 추이들을 저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이것도 되게 중복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알 것도 같으면서도 이게 자플랜이 뭘로 돈 버는 회사냐 수익 모델이 뭐냐 이걸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네.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좀 뭐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섞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이 질문 저희는 계속 받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살짝만. 저희는 데이터 회사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플레이스의 모토가 뭐냐면 혹시 크리스마스 오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나쁜 착한 아이인지 이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자플래닛을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저희는 모든 것을 아는 걸 원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판매하는 것이 지금 유저들한테도 판매하고 기업들한테도 판매하고 또는 뭐 금융 섹터한테도 판매하고 이제 데이터 판매하는 것이 저희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광고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광고 모델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HR 솔루션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HR 솔루션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가끔씩 저희 사이트를 되게 안 좋게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당연히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도 뭐 저희 자플랜에서 자플랜 리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리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막 우리 리뷰 뭐 얘기하시면 저는 가서 자플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같이 저도 동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 그것도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썼는데 그게 말한 사람들의 몫이냐 아니면 그 쓴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대표의 몫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참으로 복잡한 그런 감정과 연계되어 있는 자플래닛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승재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좀 어떠세요? 그냥 이게 저는 그 이제 성과나 이런 그 지표 같은 것들이 되게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좀 많이 봤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인테리어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달라진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전과 좀 달라진 점, 오늘의 집을 뭐 사용을 하는 뭐 추세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보통 이번 일 이전에도 원래 한 2, 3, 4월 그때가 이제 집을 많이 꾸미는 시기이세요. 왜냐하면 이사를 보통 대학생들 아니면 자녀를 두신 분들 다 그때 이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점에 좀 전체적 이용률이나 구매 전환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 원래 그렇고요. 근데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원래 평년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보다 더 추가적으로 꽤 많은 포인트가 증가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집에 이제 머물게 되니까 그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밖에 이제 뭔가 바깥에서 활동하던 그 에너지들을 집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조금 더 그냥 재밌는 실제적인 사례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재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듣는데 재택을 위한 세팅, 그래서 좋은 의자, 그리고 책상조차도 집에 없던 분들이 많으시니까 책상과 뭐 편안한 의자, 그리고 뭐 모니터 받침을 포함한 이런 그 재택을 위한 장비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휴양지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원래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곳들에 많이 가셨었는데 이제 그쪽을 못 가게 되시니까 그런 관련된 소재들이 있어요. 뭐 라탄 소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동남아시아의 휴양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풍으로 베란다나 그 뭐 거실이나 안방 같은 것들을 꾸며서 뭔가 휴양지 기분을 조금 내봤다. 뭐 그런 걸로 좀 다른 식으로 충족을 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집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위에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고 그 안 보이는 책상을 놓고 아, 네. 그렇군요. 그 세 분 이제 대표님들께 좀 공통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구직자나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채용 계획이라는 질문은 조금 이제 평범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요즘 되게 찾고 있는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놀자 대표님부터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직장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저를 인터뷰했던 분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구글이었는데 나 같은 인재가 왜 구글에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냥 로켓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로켓에 올라타면 너무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지라는 계획보다는 로켓에 올라타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야놀자가 로켓이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로 뻗어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로켓으로서 필요한 조건이고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좋은 스타트업이다. 우린 로켓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켓에 올라타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모두 환영입니다. 어떤 백그라운드 가지셨던 어떤 학벌이든 사실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켓에 올라타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할 일들을 직접 만드시고 싶은 그런 분들은 정말 실제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워낙 다양한 직군이 있고 다양하게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이 한국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즐기시는 분들은 지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황인택 대표님 또 저도 같이 들어볼게요. 어필하는 작업인가요? 저도 이제 어필해야 되는. 어필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어필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옆에서 이제 로켓을 그러니까요. 쓰셔가지고 이제 다른 네, 표현을 다른 표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저희 로켓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특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플래닛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특징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직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가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어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필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저희 회사에 대한 갖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뷰들을 통해서 뭐 경영진들이 좀 더 눈치 보면서 이제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회사가 좀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자기가 사실 자플래닛 없을 때는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막 대했는데 지금은 한마디 할 때도 한번 생각하고 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오실 분들은 약간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그 회사들 다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회사마다 진짜 결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결을 비슷한 회사들을 분류를 해놓은 게 그 카카오랑 배달의 민족이랑 되게 비슷한 결이더라고요. 그리고 라인이랑 토스랑 네이버랑 되게 비슷한 결이에요. 그 스타트업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 교직자분들은 보면은 회사들을 볼 때 자플래닛에 오셔서 이거 여기 나랑 비슷한 결인가 되게 잘 읽어보면 그 뒤 뒷면에는 그 회사의 문화들이 잘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오래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장성을 느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때에는 잘 저희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그 뒤에 숨은 뜻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뷰의 숨은 뜻을 봐라. 자플래닛도 마찬가지다. 네, 네, 네. 앞에서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로켓도 쓰셨고 이제 사회에 좋은 영향도 쓰셨는데 네, 소스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소스를 살려서 잘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의 집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뭐 가치나 그런 것들은 그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참고로 저희 회사 이름은 버킷플레이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따라하려는 건 아니고 되게 비슷한 말들이라서 저도 참고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우주로 더 떠나서 가고 있는 거대한 로켓이 맞는 것 같고, 네 오늘의 집은 그 아직 대기 그 지구죠. 지구에서 이제 갓 출발한 로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층권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인원수도 저희가 한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로켓이 지구에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그 과정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오신다면 그 과정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조종도 하면서 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아까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은 뭔가 되게 큰 그 시장 그리고 거기 그 과정의 소비자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그 하루하루를 좋게 바꾸는 것에 저희는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로켓도 좋은 표현이고 그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 반대로 그 숨은 이면에는 그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어려운 도전들이고, 그래서 되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또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또 즐거울 수 있고 그게 성장의 기회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함께 오시면 또 좋은 경험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회사 모두 채용 중인가요 지금? 네, 다양한 그 포지션으로 이제 채용 중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한번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이제 공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종윤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해외 진출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야놀자가 이렇게 글로벌 회사였다니라는 놀라움에 좀 같이 이제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웬만한 그 IT 내노라는 IT 회사들도 해외 진출 글로벌화의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찾아보니까 야놀자의 약간 시행착오 이런 거는 별로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좀 겪었던 시행착오나 아니면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좀 깨달으신 바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 혹은 레저 시설이 활용하는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개국에서 약 2만 5천 개의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솔루션 사업을 글로벌로 진행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저희의 호텔 경험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호텔을 가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체크인을 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로 룸 서비스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적 장벽, 그다음에 일부 기술적 스펙에 대한 차이에 대한 장벽만 넘으면 한국에서 쓰던 해외 어느 나라에서 쓰든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른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슈들이 발견이 됩니다. 호텔 가면은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여권을 내고 그것을 복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팩스로 출입국 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보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성들을 하고 카드를 긁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는 1위 기업까지 된 거거든요. 이게 오직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안에 1등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 이유는 기술적으로 혁신이 되고 있고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았고 이 시대적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개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50개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기술적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연동 혹은 다른 솔루션이나 혹은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개발 직군만 55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 스펙과 기술적 요청 사항을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클라우드 다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표준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에이펙의 모임이라든지 혹은 각 국가별로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정부기관, 국가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국발 국제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다름 그리고 그걸 통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뭐 향후 계획과 뭐 미션 이런 건 약간은 평이한 질문인 것 같고 한 5년 뒤에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가정적인 질문을 이제 대표님들 이제 그 한 분씩 이제 들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5년 후에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내년도 모르겠는데 5년 후에 그쵸,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네. 당연히 저희 회사에 대한 목적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의 정보들을 다 담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정성적인 정보들을 담잖아요. 정성적인 정보들도 있고 정량적인 정보들도 있고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일단 담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직자들, 취직자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다 넣는다. 이제 1차적인 게 목표고. 그래서 그걸 언제쯤 해낼 수 있을까?
뭐 5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뭐 비슷한 그런 회사의 정보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보들도 다 받아서 약간 거의 뭐 CIA 수준이라든지 그런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시대에서 저희가 데이터에 가장 앞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기회들이 거기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많이 빨리 담는 것 이제 그게 저희 목표라고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모든 걸 다 네. 알고 있고 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회사가 되겠다. 네. 저희 비전은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플랫폼 만들어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차 목표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숙박 시장이 매년 1,000조짜리 시장이고 10%씩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 시장은 2,800조짜리 시장이고 마찬가지로 매년 10%씩 성장을 합니다. 저희는 이 시장 다 먹고 싶습니다. 이 시장을 다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솔루션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디서 예약을 하시든 어디서 노시든 다 결국 야놀자를 통해서 이 경험을 쌓으시도록 만드는 게 5년 후 저희 목표입니다. 1,000조짜리 회사가 되겠다. 너무 가장인가요? 2,800. 네. 저희는 그 5년 후를 상상해 보면 아직까지도 그 2천만 개 집이 한국에 있는데 제대로 바뀌지 않은 개인의 그 취향이 담기지 않은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정도 후라면 정말 전 국민이 다 본인 각자의 집에 신경을 쓰고 그 변화를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가구가 다 바뀔 때까지 오늘의 집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나 내가 집을 꾸며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한다면 그냥 오늘의 집에 가서 다 해봐 라는 말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5년 안에 하는 것들도 저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달성을 할 수 있다면 여기 또 옆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보여주신 사례처럼 한국을 이제 벗어나서 더 글로벌로도 그런 문제 해결을 더 확장을 하고 또 저희도 지금은 온라인에 완전 그 집중된 서비스지만 많은 분들이 뭐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시는데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어떤 그런 멋진 매장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더 회사가 잘 성장하게 된다면 그런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까지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생태계를 다 바꿔버리겠다. 노는 걸 다 바꿔버리겠다. 집을 다 바꿔버리겠다. 네. 아주 큰 비전과 꿈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간 돼서 이제 저희가 이번 세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